친중, 친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반미 정책을 획책하고 있는 성향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나 노무현 정권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등은 공공연히 한미동맹을 비판하면서 동맹의 파기만이 남북한 간의 평화적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은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의 발언에 침묵함으로써 간접적인 찬동 의사를 보이는가 하면은 통일부나 국정원을 비롯해서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등 대북 정책 부처에 친북 성향의 인사를 발탁하며 이들이 초장부터 미국이나 유엔 등 국제사회와는 반하는 친북적 정책을 드러내면서 반미 정책을 획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교부 역시 대중관계에서 동맹국인 미국보다는 친중 정책 성향을 표방하며 미국과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친북 좌파 집단이 벌이고 있는 공공연한 미군 철수 시위 등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정권 차원의 미군 철수 의도를 이에 편승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일련의 반미 정책들은 미국이 스스로 남한에서 물러가게 하는 효과를 거둬 바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미군 철수 등을 실현함으로써 중국을 등에 업고 북한과 나름대로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것이 미 정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와 같은 정책은 미국이 설정하는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며 이는 regime change, 다시 말해서 정권을 교체시키는 작전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외 정책과 관련해서 벌인 미국의 regime change 작전은 지난 1950년에서 80년대 냉전시대 중남미 국가의 반미 정책을 저지하고 미국의 중남미 정책을 위해서 쿠바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도미니카 대통령을 비롯해서 1989년에는 미국의 중남미 정책에 어깃장을 놓았던 파나마 노리에가 대통령을 마약 사건을 빙자해 2만 4천 명의 미군을 파병하면서 체포하는 등 중남미 제국의 반미 정책을 축출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 2001년에는 9.11 테러 주범인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에서 사살작전으로 죽음에 몰아넣은 것을 비롯해 중동 지역에서는 리비아의 카다피와 이라크의 후세인 등 미국의 중동 정책에 반하는 지도자들을 제거하기도 했다. 한국전 발발 직전인 1949년 5월 28일 남한에서 4만 5천 명의 미군을 모두 자진 철거시켰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감행되자 재빠르게 미군을 파병했다. 이는 냉전시대 경쟁에서 러시아를 등에 업고 강행한 남침으로 적화가 된다면 동북아 정책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패권을 넘겨주게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한 미국의 예비적 해외 정책 때문이었다. 2020년을 맞은 현재 미국은 중국과 새로운 패권 경쟁을 벌이며 미국 내 휴스턴 총영사관의 폐쇄에 이어 계속적인 중국 공관 폐쇄가 있을 것으로 예고하면서 패권 경쟁이 경제, 정치 양면에서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은 남한이 친중 정책을 이어나가고 북한과 연계하며 반미 정책의 결과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동북아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빼앗기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미군 주도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로 미 정가에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공화당을 비롯한 민주당 등 미 정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사실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 반대 목소리 가운데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로 중국이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중국과 문재인 정권이 동맹국인 미국을 제치고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미국이 설정하고 있는 마지노선을 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판단한다는 것이다.